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거 프린트된 거 다 받으셨죠? 예. 아직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OT 때는 여러분 이제 보시기 편하게 크게 이제 드리는데 그거 56페이지 펴두시고요.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강의하니까 부끄럽네요.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아까 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초반에는 백신 부작용이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계속 그랬고 작년쯤 올해죠. 올해 이제 마스크 좀 벗고 이렇게 할까 했더니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아버님이 좀 고령이신데 좀 몸이 좀 편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여전히 그러시는데 좀 가급적이면 올해는 수업에는 조금 마스크를 좀 벗고 그리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럴 땐 제가 좀 마스크 쓰고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 대부분 지금 초수일 텐데 재수 두 번째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표시 한번 해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내리시고. 자. 일단 초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나 이제 세 번째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학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과목으로 나뉘죠. 영어학 안에는 통사론, 문법, 그 다음에 의문론, 형태론, 의미, 화형론 이런 정도로요. Social Linguistics가 있긴 한데 그거는 문제 거의 출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아셔야 될 거 일단은 문제가 어떻게 배점이 되느냐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56페이지에 2014년 14점 이렇게 돼 있었죠. 2014년이 그 무슨 연도이냐면 객관식에서 서술형으로 쉽게 얘기해서 객관식에서 서술형으로 바뀐 해예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그땐 14, 그 다음에 19, 18, 그 다음에 27에서 5월 23은 왜 이런 형태가 생기냐면 영교하고 문제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교로 볼 수도 있고 영어학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달라져요. 점수 배점이 점점 늘고 있죠. 예. 그 다음에도 보시면 2018년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0년에도 24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연도냐면 21년부터 계속 20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21년부터는 거의 지금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학이 전부 다 6문항이 나옵니다. 통사론이 기입형 하나, 서술형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입형이 2점이고 서술형이 4점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문법이 통상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건 서술형이고 4점. 그 다음 의문론이 보통 기입형이 2개, 기입형이 2개가 아니라 하나 2점, 그리고 서술형이 2개 나와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치면은 이게 10점이에요. 이거 합치면 10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보통 20점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게 쭉 이어집니다. 올해는 18점으로 되어 있는데 18점이 아니에요. 따지고 그거 이따가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공부할 때
뭐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거 세 개요. 형태, 의미, 화용론은 거기 분석해 놓은 거 뭐 다 여러분 이런 거 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뭐가 몇 년도에 무슨 문제가 몇 문제 나왔고 몇 점이고 분석하는 걸 제가 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제 흐름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네는 거의 안 나와요. 얘네가 단독으로 예전에도 단독으로 출제되는 거는 몇 년에 한 번 정꼴로 출제가 되고 대체로 형태로는 여기 의문론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 이따 볼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고 의미로는 어디로 가냐면 문법이나 통사론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내용을 합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화용론은 요즘은 연교 쪽으로 출제가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연교 이렇게 지문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다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잘 하려면 우리는 지금 대학교에서 여러분 무슨 학부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냥 쭉 수업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계획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어디다가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 세 개입니다. 수업 시간 배분도 거의 대부분 여기에 돼 있어요. 요거는 조금은 당연히 다뤄야 돼요. 기본적인 거. 이걸 어디서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하면 1,4월이요. 1,4월에 제 멘토 교재 가지고 할 거거든요. 예,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정도만 여러분이 소화를 잘 해놓으셔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 모양새가 그러네.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올해 책을 개정했어요. 한 3년 만에. 그래서 전면 개정이 아니고 이건 내용이 나오는 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수업 들으셨던 분은 예전 책을 갖고 수업을 들으시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거기 없으니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늘 아마 입고되고 내일부터 아마 판매가 되나 제가 대략 아니면 늦어도 모레 그래서 책이 일단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1,4월 교재 이게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영어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쨌든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 제가 자세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알아두실 거는 영어학은 요즘은 6문제가 출제되니까 기입형이 2문제 그래서 4점 그리고 나머지 서술형이 4문제 20점 이렇게 배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그 23년에는 지금 24년에는 18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이따 보고 그 밑에 서답형 유형이 바뀐 후 영어학 배점이 현저하게 늘고 있다 쭉 보시면은 처음엔 14점 그 전에는 그 정도 선에서 나왔어요. 그 정도 객관식일 때도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예전에는 특히 객관식일 때와 서술형일 때가 영어학이 장단점이 있어요. 객관식일 때는 내용학적인 이해보다는 누가 많이 이거를 암기하느냐 거의 일단 그게 제일 주가 돼요. 근데 이게 내용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그래서 2014년 이전에 공부하던 친구들은 영어학을 포기하고 시험 보러 가요. 그래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그 점수 있잖아요. 합격권 점수가 전공 점수하고 그 합쳐도 지금은 80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위아래로. 그때는 60점대. 60점대나 이렇게 이제 뭐 조금 저기 할 때는 70 이렇게 고 언저리 이렇게 되니까 한 과목 자체를 영어학이 그렇게 20점도 아니고 12점, 11점 이렇게 하면은 14점 이러면은 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난 영어학이 자신이 없어. 알고 있어요. 영어학을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그것도 처리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가운데쯤에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어학 포기하고서는 여러분이 전공시험에 지금 임용시험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아예.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러면은 일단 이 내용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내용학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내용학이. 연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특히 초수인 경우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월에 첫 주에 들은 거, 두 번째 주에 들은 거, 세 번째 주에 들은 거 앞에 쉬운 애 되게 다 알 것 같아요. 설명 잘 듣고 시간이 점점 흐르죠. 4개월만 지나도 머릿속에 이제 퍼버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 올해 기출도 수업 중에 한 문제로 거의 다 나왔어요. 똑같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심지어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수업 중에 배운 건지 아닌지도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만큼 복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시간이 투자가 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일단 내용이 방대해서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체로 그래서 영어학을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거기에는 당연히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가 가이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공부 스타일에 맞게 디테일한 부분은 다 바뀔 수 있고 다 사람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큰 틀 몇 가지 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럼 무조건 제 말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여보세요? 신뢰가 안 가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요즘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 부서 I am 신뢰? 이상한 영어를 쓰는 사람도 있던데 내가 그런 사기꾼은 아니고 뭐냐면 우리 팀 선생님들이 저도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가르치면 저도 25년, 26년쯤 된 것 같아. 유 선생님, 박 선생님 전부 다 우리 경력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오랜 시간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이게 공부를 해야 잘 할 수 있고 점수를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방법들을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가이드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와 주신다면 포기할 과목이 아니라 오히려 계산이 서는 과목. 이건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본격적인 건 수업 중에 이제 가이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건 영어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이나 혹은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수업을 들으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실패를 하고 영어하기 어렵고 잘 안 된다라고 했다라면 저를 믿고 제 방식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거나 왜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어학이래.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난 영어학 수업 가급적이면 피해 다녔다. 괜찮아요. 거의 내리세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온 상태에서 여러분 앉으면은 이제 임용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겠다 하면은 영어학이 되게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게 어설프게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순수한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야 잘 모르니까 가이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7월, 8월쯤 되면은 조금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리고 9월, 10월 가면서 초수인데도 일단 영어학은 어느 정도 내가 풀어볼 만하겠다. 근데 영어학만 한다라고 해갖고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고집 센 사람보다는 순수한 사람이 낫고 다른 건 몰라도 좋은데 영어학에 관해서 문법 있죠? 자, 그럼 오늘 12월 12일인가요? 문법은 특수한 사람 요즘 몇 명 빼고는 문법이 여러분이 제일 쥐약이에요. 문법이 뭐가 쥐약이에요? 내가 애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족족 다 틀려요.
뭘 하는 게 중요하냐? 문법을 잘하고 싶으면 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적으로도 하나, 서술형 이거 4점 이것도 되지만 문법이 기반이 잘 돼 있는 사람은 통사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중고등학교 문법책이 있죠. 중학교 책 말고 고등학교 문법책 그런 거를 수업 오기 전까지 한 권 정도로 좀 잘 이렇게 보고 필요한 걸 좀 공부하고 필요한 것도 외울 것도 있으면 미리 좀 공부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1, 4월 시작되면 여러분 문법을 공부를 다시 시켜요. 그리고 TG 수업이라든가 문법 수업을 여러분 듣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이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 5월, 6월쯤 가서 기출 풀고 이러다 보면 자기 문법 실력이 굉장히 약한 걸 느끼고 그것이 약점이 돼서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봐주면 좋은데 그때 나머지 공부도 해야 돼요. 나머지 공부라는 게 표현이 이상한데 연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공부 일반 영어 그 다음에 문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히려 오늘 이렇게 오시고 또 방송으로 들으시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여러분이 1월 첫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문법책을 꼭 보고 오실 거. 그냥 대충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책이 더 좋아요. 전공자들한테는. 지금 여러분이 볼만한 책이 예전에 제가 추천해 주던 책들이 다 절판이 됐어.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건 여러분을 위한 이 전공 영어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 사이에 갭이 있거든요. 그 중간층의 책을 쓸까 말까 되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쓰면 좋은데 책은 힘들게 써가지고 몇 사람이나 보겠어요. 이 책을. 전공자들 여러분 딱 이거 임용 준비할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교사가 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충 설명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애들 보느라고 설명 간단히 해놓고 문제 그거 말고 차라리 옛날 책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성문 종합 영어나 맨투맨 같은 거 이렇게 깨알같이 막 설명 많이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읽으라고요. 그거. 이거는 보지 마세요. 나쁜 책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문용 선생님이 쓴 고급 영문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대학 전공자들을 위한 문법책이에요. 이 책이 우리가 보는 원서 Teacher's Grammar라든가 다른 문법책들 있잖아요. 그 여러 권을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말 그러니까 문장 써놓고 해설을 우리말로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학의 베이스가 없이 이걸 읽으면 이 책도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볼 얘기고 보려면 차라리 옛날 책들 그런 2권 정도 그 안에 있는 책을 모레 시간 되면 제가 쓰긴 할 거예요. 집필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책을라도 좀 보면서 해오세요. 다시 문법 실력이 탄탄할수록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실력 올리는데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했죠. 오케이? 네가 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 믿고 따라주세요. 확실하게 그런 사람들이 실력을 빨리 늘고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성인이에요. 다 성인이고 그렇잖아요. 여기 고등학생 있어요? 그럴 순 없지. 다 성인이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하면 일단 알았고 하고 일단 내가 거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망해요. 망한다고. 시험 어려워요, 여러분. 올해는 또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하는 대로 여러분 좀 따라와 주시고 자, 그래서 문법책 정도는 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시간 되면은 고등학교 문법책 정도를 미리 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어디야? 58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집에 가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먼저 통사론하고 학교 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통사론 부분은 기본 변형 규칙 Transformational Rules GB Theory라는 게 첨스키 이론이에요. 예.
첨스키 이론이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바뀐 게 있어요. 이 theory, 이론이 쭉 발전을 해오는데, 첨스키 이론이 1950년대부터 원래 임용시험은 1988년 이전 이론 있죠? 예, 임용시험은 거기까지만 출제됐어요. 88년 이후 책들은 원래 그 이론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슬슬 설명에 88년 이후 설명이 나옵니다. 88년 이후의 설명의 그 이론의 설명 방식을 반영해 놓은 게 여러분이 학부에서 볼 만한 책은 앤드류 누구지? 나도 앤드류고 저기 앤드류 레드포드 말고 앤드류 카니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있는 이론이 사실은 이 이후의 이론을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만 직접적으로 다 묻진 않아요. 제가 이미 요거 출제될 때부터 얘기한 게 이 이론을 수업 중에 담아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게 지문 안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올 거고, 제가 옛날 이론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시험 보는 것까지 필요한 거를 일사후 저 수업 시간에 쭉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를 다 이해하고 깨고 있으면 지문에 뭐라고 나오든 여러분이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학부 때 수업이랑 달라요. 단편적으로 무슨 수업 하나 듣고 이렇게 끝내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실 거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88년 이후의 이론도 시험 문제에 이렇게 좀 반영돼서 나오는구나. 어쨌든 통사론 학교 문법이 이제 주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의문론 같은 것도 읽어보시면은 거기 이제 중간쯤 이하부터는 출제되는 내용들을 큰 분류를 해서 첫째, 둘째 이래갖고 해놨어요. 그냥 가볍게만 봐두세요. 그거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다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3번에 형태, 의미, 화용론에서 첫 번째 줄은 좀 보셔야 되는 게, 최근 형태로는 의문론과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향을 보임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출제되기 이전부터 그렇게 이런 출제 경향이 이제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형태론하고 연결된 거를, 의문론 자체만도 힘든데 형태론하고 연결된 거를 이론이 그러니까 그 룰 규칙 쓰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문론은 힘들어하는데 형태론까지 얹어놓으니까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수업 중에 연습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가운데 보세요. 3번에 가운데 의미론, 화용론은 출제 빈도가 그리 높지 않으나, 그렇죠? 예. 2017년에 이건 옛날이에요. 문제에서 확인할 듯이 결코 간과돼서 안 된다는 거. 얘만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미론이나 화용이나 형태론은 걔 독립적으로만 출제되는 거 보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때 다 이 독립적인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습을 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이 중에 의문론 하나 빼버리고 이 중에 하나를 독립적으로 넣어도 돼요. 이 배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의미론은 중의성 문제에 유의해야 되고, 그렇죠. 올해 문법 문제가 의미론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같이 그렇게 섞여 나오는데 역시 중의성이 있는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설명합니다. 다 분석해 놓은 그대로 나와요, 문제가. 그리고 통사론 학교 문법과 연계하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의미론은 통사론이나 문법 쪽에 연결돼서 많이 나올 수 있다. 또한 화용론은 교수법의 담화 부분과 의미론을 연계해서 공부해야 된다. 다 분석되어 있는 거. 됐죠? 그러니까 화용론은 저한테 독립적으로 이제 나중에 딱 배운 거 그거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연교에서 이제 필요한 건 우리 박현수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커버를 해 가시면 별 문제 없이 이건 해낼 수가 있어요. 다 시간 투자하고 공부해야 될 거 여기 이게 1년 내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이게 3개고, 이건 1, 4월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딱 집중해서 끝내 두시면 돼요. 중간중간 복습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멘토 교재에 담겨 있는 형태, 의미, 화용론은 기본 중에 기본은 가장 핵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거기다 커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단계별 2024년 영어 강의 계획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1, 2월에 기본 이론을 배우실 거예요.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3, 4월 심화 이론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1월부터 4월까지가 하나의 시퀀스로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옛날에는 1, 2월에 영어학 전체를 다시 이거를 다 한 번을 해요. 좀 기본 이론으로 쉽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 쭉 나가요. 3, 4월에 이걸 다시 다 한 번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 선생님을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유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누구 소개로 우연찮게 유 선생님이 강의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용 강의를 이제 처음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대부분 많은 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해? 그러니까 영어학을 포기하지. 그리고 이 팀 수업 맡아서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바꿨어요. 어떻게? 1월부터 4월까지가 하나예요. 전부 다. 기본 이론, 핵심 이론, 심화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론적으로 조금 더 쉬운 거를 앞쪽에 배치하고 조금 어려운 걸 뒤로 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크게 두 가지. 통사론, 문법도 심지어 이해를 하면 외울 게 줄어듭니다. 나중에 수업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 외우는 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문론도 이해 과목이에요. 이거 다 세 개가 전부 다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쭉 가다 보면 저는 책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그래서 시퀀스를 잡아놨어요. 어떠한 영어 원서도 통사론이든 의문론이든 여러분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니까 그 준비에 맞게끔 순서대로 이렇게 챕터를 보면 좋다라고 쓰여있는 책은 세상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수님은 그렇게 수업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원서에 있는 시퀀스 순서대로 수업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제 멘토 교수는 이 중요 이론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부터 배워서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시퀀스대로 가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여러분이 이걸 나중에 문제를 결국은 풀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일단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1, 4월에 이건 종합반 이제 멘토 수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멘토 종합반 수업을 여러분이 이걸 듣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업을 들으신 분한테 뭐가 제공이 되냐면 옛날에 2019년인가? 5, 6월에 바사트가 쓴 그 Syntax and Argumentation이라는 통사론 책이 있어요. 통사론의 개론서 정도 기본이 되는 쉬운 책이에요. 요거 강의를 이거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여러분 수업을 들으면. 그러면 그거 잠시만요. 아 이거 무료 제공해줘. 1월부터 듣는 거 아니에요. 언제? 1, 4월 끝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1, 4월에 있는 이 교재 내용에 이 바사트에 있는 내용이 대략 한 40%, 50% 정도 그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요때쯤 돼갖고 다시 어떻게 한다? 복습하고 플러스 안 배운 거 해야 되고 엄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보충 프린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매년 한두 문제 정도는 1년에 제가 나눠드린 보충 프린트에서 꼭 나와요.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따 얘기를 해드릴 텐데 보충 프린트가 요거를 다시 또 커버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왜 수업이 중요하냐면 1, 4월 배운 거를 이때 와가지고 복습하면서 그 다음 플러스 알파요. 레벨업 시켜줘요. 보충 프린트를 통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살짝 내용을 어렵게 올려서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효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강의 제공될 테니까 1월부터 막바로 듣는 게 아니라 막 그때 왜 3일 동안만 의욕 부리지 마시고 괜히 앞에서 그거 딱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놔뒀다가 선생님이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제가 하라는 대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5, 6월에 가면 이제 뭐 그거 외에 단과 수업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4월이 끝나고 나면 5, 6월 기출문제 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기출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뭐라고? 잘 하란 대로 지가 하란 대로 하면 된다는 놓고 왜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안 풀려요. 초수인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대학교 4년 동안 배우는 거를 4개월 동안 때려놓고 한 번 하고 나서 기출이 잘 풀리면 영어학을 왜 어렵다라고 하겠어요? 맞죠? 당연히 안 풀려요. 그래서 울어요. 이제 많이 울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때를 버텨야 돼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7, 8월에 가면 이제 뭐예요? 문제연애, 시험에 대비해서 배웠던 이론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요때 가면 조금씩 이제 단과 수업이랑 연계해서 여러분이 뭔가 좀 이제 눈에 보인다, 해볼 만하다. 초수인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쯤 가면 이제 여러분이 영학에 관해서만큼은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단 1년이 채 안 돼서 여러분이 가지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신다라는 전제 조건. 그냥 여기 수업에 구경하러 와서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계속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업 들어봐 아시면 잔소리 되게 많이 해요. 가서 뭐 하라고 하고 뭐 외우라고 하고 이건 이해하라고 하고 그냥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9월부터는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초수 말고 이제 인강생도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2번째나 3번째를 준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초수 여러분도 기억을 하세요. 전공 점수로 기준을 했을 때 80점 만점에 요번 시험에 60점을 못 넘었다. 60점 아래이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팀 수업을 들었고 올해 다시 들으신 분들은 단과로 자기 필요한 것만 듣는 게 아니라 1년 연간 이 커리큘럼 있잖아요. 팀 수업 전체. 영어뿐만 아니라 교수법도 그렇고 일반 영어, 문학 이렇게 여러분이 연간 패키지로 이렇게 쭉 시퀀스로 이렇게 다 듣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왜? 아직 이게요. 내용이 내 걸로 체득화가 되고 내재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교육학 점수 17점 해봐야 자기가 20점 만점에 17, 18 보통 받는 점수 하더라도 17점이면 77점밖에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지역 커트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 점수 언저리 가까이 비슷한 사람들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55점에서 60점대 있는 친구들. 내가 요거 좀 부족하니까 난 요거 좀만 하면 되겠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 말대로 하죠.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화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전체를 반복하면서 그 훈련했던 걸 똑같이 하면은 남들 4년 공부해가지고 이면 겨우 합격할 거를 2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초수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초수가 그럼 합격 못하느냐? 해요. 작년에도 그 초수생이 합격한 거 누가 편지 저한테 써줘갖고 간단히 읽어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이 다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쉽게 얘기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영어 실력이 좋아야 돼.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영어 실력이 별로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하죠? 잘못되면 4년, 5년 그대로 공부해도 안 돼요. 그 시간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원래 그냥 가만히 두면 4년, 5년 공부해야 될 거를 2년, 3년 만에 끝내면 시간도 세이브지, 돈도 세이브지.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저는 첫 시간 나중에 돼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럼 초수인 여러분들은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3년 계획하고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럼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1년 내내 죽어라 이거 외우라고 하는데 난 요것만 내가 복습하라는 거에 50%만 70%만 해요. 3년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그런 방식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도. 제가 초수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해 합격할 생각으로 열심히 달라붙어라. 그러면 운이 좋으면 자기가 아는 게 또 많이 나와주면은 그러면 또 합격할 수 있고 그게 아니어도 3년 4년 할 거를 그 다음 년도에 재수 때 끝내는 학생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항상 어려운 시험 볼 때 보면 그래요. 국가고시 같은 거 볼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 같은 거 볼 때도 와 이거 한 번 하면 4년 5년 한다는데 7년 한다는데 잘못되면 10년 한다는데 그러고 앉아서 공부하면 10년이 돼도 안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저랑 같이 공부를 올해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올해 붙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수업 중에 내내 가이드를 할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제가 가이드한 대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보시면 되겠고 145 강의 계획은 그건 나중에 제가 실러버스 나눠주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60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영어학은 이제 145부터 거기는 단과 강의예요. 145는 Teacher's Grammar하고 임용시험에서 중요한 문법 원서입니다. 그거 먼저 시작합니다. 근데 1, 2월, 3, 4월 이렇게 나눠 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수업을 신청하고 등록을 할 때는 2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그 같은 내용이 그 2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나중에 이제 슬라브 보시면 강의를 신청하실 때 1월부터 4월까지고 주 교재는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는 여러분이 사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부교재는 여러분이 살 거 없어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법책 몇십 권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추려놨어요. 그래서 매년 거기서 다 나와요. 제 보충 프린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에 오면은 제가 그때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알겠죠? 다시요. 주교재는 여러분이 사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와가지고 간혹 있어요. 첫날 왜 교재 안 줘요? 그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 6월에는 요거 아까 중요한 옛날에 했던 요 바사트 요거는 무료로 제공되니까 나중에 그때 제가 자세히 가이드 해드리고요. 현장에서 직강으로 하는 거 Applied English Phonology 있죠? 의문론 수업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7, 8월에는 시험에 가장 지금까지 임용시험에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원서는 Transformational Grammar 즉 이거는 앤드루 레드포드가 쓴 책이에요. 네, 이 책은 7, 8월에 강의를 합니다. 알겠죠? 예, 역시 모든 수업이 다 보충 프린트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서 하나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보충 프린트에 다른 원서들 수십 권에서 다 한 거를 다 맞춰놔요. 오케이? 그러니까 Teacher's Grammar 같은 경우는 T지만 그 책 한 권만큼의 분량의 책이 또 한 권 나중에 생길 거예요. 보충 프린트를 다 모으면 이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제가 다 한 거예요. 문법책 하나면은 그 시험 보기 위해서 실제로는 준비해야 될 원서가 몇십 권을 읽고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하는 거 내가 했잖아요. 수업 해설 다 해드리고 이해 먼저 하고 외운 거 요거는 최소한 외워주세요. 근데 그걸 안 외운다? 그걸 안 외운다고요. 그래서 틀려요. 나는 내 입장에서 환장하겠어. 학생들은 항상 여러분 다 보면은 1년 지나고 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다 와서 저한테 매년 똑같은 평가. 공부는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근데 간혹 어떤 친구들이냐면 선생님만큼은 아니에요. 선생님만큼은 공부를 해보도록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합격하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제가 1년 내내 책 보고 공부만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밥 먹으면 집에서 하는 거 강의 수, 목, 금 제가 보통 3번 와요. 나머지 날 전부 다 책 보고 있어요. 전부 다. 모금 문제 만들고. 그게 나중에 어쨌든 보시게 될 텐데 자, 이 단과 강의는 특히 초수인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적으로 듣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단가로 돼 있지만 필수로 들으셔야 돼요. 왜? 선생님 아까 이거 145 이 내용 이거 다 못 담고 있어요. 임용시험에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요 짧은 책 한 권에다가 두께가 좀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한 권에 다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원서로 이렇게 쭉 이 3권의 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알겠죠? 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럼 아시게 될 거고 일부러 시퀀스도 이거랑 다 맞춰놨어요. 초수인 여러분들 그냥 다른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1월부터 수업에 그대로 와서 쭉 하란 대로 단과는 이거 플러스 이제 단과 금요일 날은 저기 TG 수업이 있어요. 연계해서 같이 들으면 선생님이 쭉 다 설명을 하고 여기서 봤던 거 때가 되면은 금요일 날 TG 수업에서 다시 복습하게끔 만들어놔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런 것도 챕터 나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다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수업에 빠지 말고 잘 오시고 선생님이 가이드한 대로만 잘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중요한 거 단과는 그냥 선택적으로 한다. 물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이걸 종합반에 같이 다 집어넣고 하면 좋은데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단과로 이렇게 빼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기출 해설은 자세한 거는 어디서 하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면 우리 올 기출 수업에서 할 거고, 간단히 포인트만 얘기하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거 짚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61페이지 보세요. 집에 가서 뭐 나중에 가볍게 그냥 보셔도 돼요. 여기 있는 문제들. 근데 사실 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시리에 빠져. 쉬운 거 몇 개는 괜찮은데 나머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겁이 나요. 겁부터 더럭 난다고요.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영화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 좀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큰일 났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되, 그럴 거면 하지 말아요. 그냥 편하게 계셔. 문법책만 그냥 한 권 보시고 일요일 오시면 되고. 자, 간단히 제가 거기 답에 보면 예시 답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엘러모프스라고 돼 있죠? 엘러폰하고 엘러모프스를 구분해서 아셔야 되고, 그런 걸 설명을 나중에 드리는데, 이것도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수업 중에 뭐라고 강조했냐면, 이제는 엘러모프라는 단어가 지문의 패세지에 어디에 주어지지 않아도 기입형 단어로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 수업 중에도 그랬어. 작년에 우리 조교들, 여기 앞에 우리 조교들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거든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거 지문 출제된 거 출제 연계 및 적중,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이걸 해놓냐면, 기가 막힌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르쳐줬고 실제로 시험 문제 똑같은 게 나오는데 시험장 가서 시험 본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느껴지냐, 기억도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과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런 거는 수업 중에 다 여기서 봤던 거 문제은행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다시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설은 나중에 자세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 문제도 잠깐 보시면 62페이지. 이 문제는 우리 문제 피드백 줬던 친구들이랑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이 푸트 문제가 제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작년 11월 모고 11월 2회차 모고에 집어넣어놨다가 뺐어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거기 했던 그 원서에 있는 사람은 수용도 그림이 같이 있었는데 그게 모호하게 그려졌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이널에다가 그냥 파이널에 빼놓고 파이널에 다뤄야지 하고 파이널에 잊어먹고 그걸 안 넣었네? 근데 이게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일사후교재에 나와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 1번 내용까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멘토 교재 안에 있어요. 1번 내용까지 위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2번 내용 있죠? 2번 내용이 멘토 교재에는 없어요. 그럼 출제 원서가 필립 카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제가 멘토 교재에 딱 1번 내용까지 써놓은 그 바로 다음 2페이지에 있어요. 2번 내용은. 그럼 옛날에 이거 문제 만들 때 제가 거기서 왜 잘랐을까? 그때는 교재를 만들 땐 여기까지 나가는 건 임용 수준에서 좀 너무 어려운 거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내야 될 것도 많은데, 근데 이제는 낼 만한 걸 많이 냈기 때문에 요걸 다뤄야 되겠다 해서 저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이 없다고 1번까지는 배운 거예요.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해설할 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근데 올해는 배웠던 친구들이, 영어학을 잘하는 친구도 이거 풀면서 많이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 영교 시험 문제가 엄청 길어. 그 영교가 또 조금 어려웠어요. 시험은 이거예요. 단편적으로 영어학을 저하고 배우고 나서 영어학만 이렇게 풀어라. 잘 풀어요. 근데 얘가 일반 영어도 있고 문학도 있고 영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올해는 영교가 지문 길이도 긴데다가 지문을 영어학 거 다 다 잡아먹었어. 영교가 여기가 이렇게 오고요. 여기까지 하고 영어학 요만큼 줬어. 어떤 때는 영어학이 지문이 길어요. 올해는 영교를 지문을 길게 하고 영어학은 지문 길이는 짧은데 분석하는데 시간 많은 거를 집어넣었어. 아이고.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커트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확연하게 당락을 구분 짓는 거. 왜? 문제가 쉽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했을 때 커트에 여러분
0.1점, 0.2점 차로 떨어지는 1차에서 그렇게 떨어져요. 줄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나중에도 여러분이 그 1점이 아쉬워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1점만 더 맞았으면 1차 커터 하는데 나중에 수두룩하게 생겨요.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실제로 많은 학생들과 통화를 했어요. 공부 좀 하고 특히 영어학 잘한다는 친구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올해 잘 봤니? 했을 때 영어학 시험 문제를 생각보다 점수를 마이너스가 되게 많았어요. 잘하는 친구들도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5점 받은 친구들이 수두룩해. 예전 같으면은 20점 만점에 영어학 20점 만점에 20점이나 18점 받는 친구들이 되게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면 옛날보다 문제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살짝 어려운 정도, 엄청나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연구에다 시간 다 쓴 거야. 이거 읽느라고. 그러면서 여기다 시간 뺏기니까 당황하니까 이거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다 틀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도 늘 강조했던 거, 지문 길이가 길어도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고 독해 속도를 늘려야 됩니다. 작년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넉넉히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늘 강조하는 거, 1년 동안 9월부터 12월까지 12회 모고가 있고 4월, 6월, 8월 전국 모고 3번에서 15번의 모고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초수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왜 4월부터 모고를 봐야 되느냐?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을 알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가 모르는데 그게 되더라도 합격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격해요? 그거를 누를 만큼의 자기가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지금 2차 준비하면서 불안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올해는 아주 그냥 영교하고 영어학의 콜라보라 아주 그냥, 영어학은 영교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못 푼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해설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 그것도 다 문제 나왔던 건 나중에 모고에 유사한 문제 있었던 건 나중에 보시게 될 거고, 거기 64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는 통사름 문제이고 케이스 문제고, 시험 보기 전에 모고 때도 한번 비슷한 걸 했었고 멘토 교재 이 내용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출제는 앤드류 카니 책에서 지문을 발췌를 한 겁니다. 이거는 앤드류 카니 책은 여러분 살 필요 없어요. 제가 보충 프린트로 필요한 것만 다 해드리니까 학부 때 뭐 수업을 들어서 책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버리지는 말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혼자 본다고 해서 거기 시험에 나올 게 있고 안 나올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구분 못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가 의문문 문제. All deletion. 학생들 이거 엄청 어려워했는데 내가 우리 조교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될 텐데, 이 문제가 저기 67페이지 보세요. 이 문제가 유사한 내용이 멘토 교재 놔두고 7, 8월에 멘토 문제은행 작년에 7, 8월에 푼 문제 있어요. 거기 몇 군데 나오냐면 무려 5군데가 2년치 모고에 5번을 제가 출제했어요. 이 비슷한 거를. 그리고 한 문제는 거의 똑같아. 기억나? 지금 우리 지금 조교가 2명인데 한 친구는 기억이 나고 지금 한 친구는 근데 둘 다 영어학 잘해요. 기억 안 나는 친구가 그럼 저 친구는 사기? 그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올해 7, 8월 멘토 교재 절반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R이 2번 연속 나오면 R이 삭제되는데 뒤에 삭제되는 게 그게 코다 포지션에 있다는 내용까지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전화통화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이것도 나왔잖아. 근데 그거 나왔다라고 기억하는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내가 그래갖고 욕을 야이씨 막 이러면서 했더니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연교 때문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나중에 이거 해설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세상에 무려 5문제나 비슷한 게 있어. 이 중에 2문제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거의 흡사한 내용. 마지막 문법, 그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문법에는 여러분이 이거 다 수업 중에 TG 수업에 이거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배웠던 거, 특히 4번에 있는 그거 물어봤거든요. 그게 TG 1월 금요일 첫 수업
챕터 5 보충 프린트 첫 번째 나가는 거 8페이지에 있어요. 저 미친놈 그런 걸 기억해. 예. 8페이지 있어요. 8페이지 상단에 딱 있어요. 8페이지 상단에 거기는 세 문장이 있고 거기 있는 문장을 똑같은 건데 이 뒷부분 설명 여기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는 answer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거만 요거 바꾼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 답 쓰는 거가 바로 밑에 줄에 세 줄에 걸쳐서 나와요. 내가 그거 외우라고 했어. 요거 나올 거라고. 근데 틀려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요. 전체적으로 수업 들으면 1년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누가 소화해서 여러분들로 만드는 건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건 여러분 몫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하려면 선생님이 가이드하는 걸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해 먼저 하고 그다음 외워야 될 거 외우는 거예요. 제 방식이 있어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는 하나 나중에 혹시 문제 논란이 되면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 답 쓸 때 답안지 69페이지에 있는 거 잠깐 보세요. 예시 답안 in for way the model auxiliary must have scope already negative 뭐 이거 답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 잊어버리세요. 겁내지 말아요. 그 다음에 그거 뜻쓰라고 했어요. 거기 그 다음 the sentence means that it is necessary 동그라미 it is necessary that you should 동그라미 not tell anyone about it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왜 지금 얘기를 했느냐, 이거 다른 팀 답안 우리 조교들한테 답안지 제출할 때 제가 여러분 이거 올릴 때 나오면 바로 문제 풀고 선생님들도 답 작성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조교들한테 다른 팀에서 답은 it is necessary that you don't tell, you do not tell인데 왜 선생님은 shouldn't 하시냐? 어떤 게 맞느냐? 이게 맞아요. do not 틀린 거예요. 다른 팀 답안은 3개인가 4개인가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느 팀이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do not 쓰면 틀린 거예요. 올해 지금 시험 보신 분들 do not 쓰려면 이거 마이너스 1점 더 하셔야 됩니다. 생각지 못한 거 또 거야 되네. 네, 이렇게 막 생기죠. 왜? necessary 있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문법 동사뿐만 아니라 제한, 주장, 명령,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 require 같은 거 다음에 that절 다음에 주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should 동사 원형. 그 should는 생략하고 쓰면 쓸 수도 있고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적용되는 거. 근데 그게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종류의 형용사가 necessary가 거기에 속해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쓸 때 you should를 쓰는 거 아니면 should 없이 you not tell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 원서 원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중에 보충 프린트 보세요. 거기도 you not tell이 아니라 거기는 answer니까 you not answer라고 써 있어요. 다 틀렸어요. 이거. 그렇게 쓰면은. 심지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조차도 까딱하면은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늘상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말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 왜 얘기를 해놓냐? 나중에 가면은 뭐가 다른 팀의 답이 어쩐데 뭐가 이거 다 맞아요. 다 맞는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 답들도 얘기하겠지만 전 출제 원전도 찾아갖고 원서에서도 답을 그대로 한 거를 찾아서 그 원서에 있는 원본 있잖아요. 그거 찾아서 거기에 있는 답도 내 거하고 똑같은 거 그것까지도 심지어 확인하고 답을 내요.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제가 오늘 하려고 한 거는 여러분을 디스커리지 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올해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지문 길이가 길고 뭐 읽는데 속도가 그거 다 연습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수업 중에 늘 강조했던 거 딱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내용학적으로 잘 커버가 돼 있어야 독해 속도가 빨라져요. 영어뿐만 아니라 영교도 마찬가지고 내용학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게 잘 숙제가 돼 있어야지 읽는 속도가 빨라지지 단순히 그게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써 있더라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계속 멈춰서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풀 시간이 없다니까. 그럼 착각해. 문제은행 풀거나 이럴 때는 단편적으로 문제를 영어 문제 풀 때는 쭉 공부를 시키니까 이제 좀 풀만하다. 근데 모고 때 가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모고를 보면서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모고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은 문제 좀만 어려우면 입 대빨로 나와. 해설 강의 딱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러고 있어. 문제가 좀 쉬워서 좀 잘 본 것 같아. 그럼 선생님이 오늘 뭘 해설해 주나? 벌써 삐져 있어.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문 이렇게 길게 안 나온다고 자꾸 그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냐고. 옛날부터도 지문 이제 앞으로 길게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때 저 욕 엄청 먹었어요. 몇몇 학생들한테. 근데 바로 다음에 지문 길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또 시험 다 말아먹었지. 시간 내에 못 푸니까 자기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걸 상관이 없이 시간 내에 답까지 써놔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 문제는 다 읽었어. 답지 하나도 못 썼어. 빵점. 맞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랑 수업을 일단 저희 팀이랑 같이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제가 한 가지, 첫 번째, 문법책 좀 보자. 남은 시간. 아니야 선생님,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할게요. 연말도 보내야 되고. 남의 생일날 왜 여러분이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거 빨리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한 발 더 앞서가고 공부할 때 훨씬 더 여러분이 유리한 입장이고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중에는 이제 자세하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제가 공부해야 될 건 어떻게 할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